안녕하세요, 스프링살롱의 레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심사역을 처음 만날 때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사역과의 미팅이 잘 진행되었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IR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IR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IR 자료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IR 대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글들과 샘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이 보여주는 그 목차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지, 경쟁사는 어떤지 등등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 써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각각의 내용을 무엇을 넣어야 된다기보다 이 IR 자료를 구성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에 압도당하지 말고 임팩트 있는 구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IR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IR 자료의 포맷을 맞추는데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이면 초기일수록 갖춰져 있는 것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기에 우리의 뾰족한 부분 하나를 잘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핵심이 시장이라면 그 부분에 더 많은 장표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든 성과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혹은 효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더 많은 장표를 할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모델을 벤치마크해서 한국에 접목시켜보고자 하는 팀이라면은 아이템이 무엇인지 보다는 왜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 배경, 또는 비슷한 시도를 하는 팀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다른 팀들보다 우리 팀이 이걸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수록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어떤 흐름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IR 자료와 사업 속에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중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굉장히 잘 표현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왜 투자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번 투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IR은 사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달성하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였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이번 투자를 통해서 10,000명의 유저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1만 명을 모으는 것과 B2B SaaS에서 1만 명을 모으는 것이 같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으고자 하는 1만 명은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유저 수라고 생각하며 단순 10,000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일 접속하는 10,000명을 모아서 이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10만 명까지 확산할 수 있는 시드를 만들겠다 라고 하거나, 혹은 B2B SaaS의 경우에는 1만 명을 모았을 때 우리 서비스는 BEP를 넘길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서 다음 라운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나 경쟁사 등에 대한 내용이 IR에서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경쟁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인지하고 있는 팀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과 경쟁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해당 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 팀이 경쟁사 대비해서 더 잘 갖추고 있는지 등 투자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경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는 단순히 지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잘하고 있다, 지표의 단순 나열보다는 어떠어떠한 포인트에서 이 시장에서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IR 자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IR 자료에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아무리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온전히 전달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켜셔도 좋고 혹은 영상을 찍으셔도 좋으니,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앱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줘도 좋으니 데모를 반드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저 경험은 어떤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IR에 관한 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는 팁은 IR을 진행하기 이전에 담당 심사역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한번 수정해보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담당 심사역을 마치 동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새롭게 생긴 우리의 동료는 내가 IR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해당 VC에 있는 다른 심사역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에 대해서 가장 조언을 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R을 하기 이전에 그 해당 담당 심사역과 꼭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IR을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든 팁들을 다루진 못했지만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혹은 제가 더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